네, 반갑습니다. 하와이안 갱스터 오랜만에 헤일이 나왔습니다. 오늘 미국의 이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Divorce. 이혼. 아직 결혼 안 했지만 그렇죠. 어떤 느낌입니까? 이혼 딱 하면 했나 보다. 이게 딱 맞아. 뭔가 미국인이야 이 인간이 그냥 자체가. 맞습니다. 이혼 막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하고 여러 가지 리서치를 좀 해봤거든요. 사실. 근데 한국이랑 미국이랑은 이혼이 확실히 달라요. 맞아요. 너무 다릅니다. 한국이 아직까지는 사실 이혼이 좋다는 건 아니죠. 이게 뭐 좋은 거겠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기준에서는 한국도 요즘에 이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이혼율 매년 늘고 있죠. 매년 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미국은 이혼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과거를 제가 보니까 1980년대에는 22.6%로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래서 미국 성인 중에 그러니까 이혼을 경험한 사람을 전체적으로 3분의 1 정도로 보는 게 맞아요. 3분의 1이 이혼한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왜냐? 미국은 굳이 결혼하지 않고 사는 인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정말 많습니다. 평생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미국에서 이혼을 하는 나이대, 한 몇 세 정도라고 봐요? 이 제일 많이 하는 나이대. 어렵네요. 어려워요. 왜냐면은 어렵습니다. 이게 조금 미국은 한국보다 결혼이 빠르니까 빨라요. 애초에 빨리 결혼하고 빨리 빨리 이혼할 수 헤어져요. 있겠다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황혼 이혼도 많잖아요. 황혼 이혼 많다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애들 키워놓고 네네. 적당히 얘네 그냥 컨텐츠까지만 보내놓고 네네네. 이제 우리 각자 인생 살자 할 수도 있어서 이게 맞아요. 아예 젊을 때거나 아예 황혼일 때 같거든요. 근데 미국은 여성은 약 40살 때, 남자는 42살 때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대로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딱 애들 대학 그렇죠, 보냈을 그렇죠. 때네요. 많은 사람들이 40대 초반에 이혼하는 경우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좀 흔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 자체의 연령이 점점 올라가서 미국 같은 경우에 첫 결혼이 남자가 30살, 그다음에 여자는 28.6살로 나옵니다. 진짜 많이 2023년 기준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30에 결혼한다고?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미국은 사실 미국이 결혼 좀 일찍 해요. 맞아요. 미국은 왠지는 모르겠어. 내가 미국에서도 보면 왜 결혼을 빨리 할까 모르는데 왜 그럴까? 저희가 늦게 하는 거겠죠. 왜냐면 아, 저희도 우리가? 부모님 세대 때 훨씬 일찍 하셨고. 그건 맞습니다. 요즘 되게 많이 한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노산 얘기라서 제 친구들도 이제 아하. 저희 나이 때는 슬슬 노산을 걱정을 하거든요. 노산? 노산? 진짜로 벌써? 노산 나이 몇 살인지 아세요? 노산만 40 정도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야? 여자 나이 만 31세예요. 그게 노산이라고? 왜냐면은 아. 이 노산이라는 말이 막 뭐 애를 못 낳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는 있지만 아이에게나 산모에게나 건강이 좀 위험할 수 있는 단계가 노산이에요. 어허. 그래서 가장 적절한 나이가 20대 후반 27, 8세고 아하. 그때를 딱 놓치면은 30, 31, 32 만 나이로 때부터는 이제 노산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좀 산모도 좀 데미지를 겪고 아이도 조금 이렇게 뭐 옛날 건강할 때보다는 좀 데미지가 있을 수 있는 그 나이 때군요. 네. 이야, 31살에 결혼을 해도 하긴 뭐 옛날 생각을 해보면 그쵸. 옛날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보면 20대 초반에 다 애 낳고 살았거든요. 네, 저희 엄마 제 나이 때 애가 셋이었어요. 진짜. 근데 이게 뒤로 많이 물러났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봤어요. 미국의 이혼율이 이제 3분의 1 정도로 된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이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는 42, 여자는 40살 정도에. 그래서 결혼하고 10년 정도 차에 이혼을 아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아이가 한 중학교 때.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많이 한 것 같아요. 애들이 중학생 때 아니면은 고등학교 초반 때, 초등학생 때는 킨더가든 때는 잘 이혼 안 하고 그때쯤. 그래서 학교에 가면 그 이혼하는 가정들, 그래서 애들끼리 좀 힘들어하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지금 뭐 이렇게 뭐 좀 별거 중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제가 이건 좀 신기한 건데 어느 주가 이혼율이 높을까 오, 그러게요. 궁금했어요. 봤습니다. 봐서 여기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니까 1위가 누구누구누구누구 네바다입니다. 라스베가스! 당연하죠! 거기 미친 도시인데. 왜 그러냐? 여기만큼 결혼이 쉬운 주가 없잖아요. 그날 가서 이게 네바다가,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라스베가스 가서. 행오버 영화에서. 그렇죠! 행오버.
행오버. 미친 남자들의 영화. 미친 남자들. 아, 근데 정말 행오버 영화는 난 되게 재밌었거든요. 전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모든 문화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배추러스 파티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에 관련된 얘기도 있고, 남자들 어떻게 됐죠? 그대로 그렇게 놀아요, 진짜.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안 그러고. 저도 그런 여행, 그렇게 그 베스트 프렌드 3-4명이 같이 해가지고 여행 가서 2-3일 동안 노는 거를 제가 한 2번인가 따라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닌데, 사실 재밌게 놉니다. 거기서도 이제 갑자기 막 취해서 일어났는데 막 애기에서 야 너 애기 나왔어? 막 맞아. 이러면서 그 다음에 장면 호랑이. 있잖아요. 맞아요. 마이크 타이슨. 막 맞아요. 이렇게 있고. 그래서 네바다가 1위고요. 2위가 우리 헤일리가 아는 주, 오클라호마입니다. 세상에. 예. 그 다음에 3위가 알래바마. 그 다음에 4위가 아칸소. 그 다음에 플로리다, 와이오밍 순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이혼율이 가장 낮은 주가 어딜까? 저는 제가 예상했던 게 맞았어요. 진짜요? 네, 어디겠습니까?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입니다. 왜요? 거기가 학벌이 높고 백인 전형의 그 어떤 클래식, 그러니까 가장 낮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네바다와 어떻게 보면 사실 네바다와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주는 극과 같은 미국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두는. 제가 네바다에선 살아보지 못하고 보스턴에선 좀 있어봤는데 여기 이혼율 진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뭐 요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좀 보면, 그래서 미국의 그 이혼율을 보다가 한국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거든요. 일단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혼 중에 가장 큰 게 뭘 것 같아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혼이 가장 큰 건 너무 쉽다는 거예요. 미국은 합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끝납니다. 근데 한국은 합의가 돼도 끝낼 수가 없어요. 이걸 숙려기간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 찾아서 이제 봤어요. 여기에 이혼 재고라 그래서 숙려기간이라는 게 그거 알아요? 몰랐죠? 이혼 숙려 캠프 이런 프로그램이나 알죠? 그래. 그거 어떻게 해? 예를 들어. 이건 그냥 예를 들어. 헤일이랑 저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혼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합의가 다 있어. 끝났어. 뭐 재산도 우리끼리 다 하고 변호사까지 갈 것도 없어. 그래서 둘이 여기 남부지방법원 여기 그 교대역에. 교대역이 아니죠. 여기 남부 무슨 양재역에 있는 거. 양재역에 있어요. 가정지방법원. 네, 가정지방법원으로 갑니다. 네. 둘이 딱딱딱. 사이좋게 손잡고 갈 수 있어요. 가서 우리 이혼할 거예요. 이혼해주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3개월 있다 다시 오라고 그래요. 둘이 다시 와라. 그래서 그거를 피리드 기간을 충분히 줍니다. 그러면 그때 이게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러면 거기 재밌는 게 그 주변에 식당들, 레스토랑 되게 많아. 술집도 많고. 만나갖고 술 한잔 하는 거야. 야, 너 잘 지냈냐? 잘 지냈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안 오는 확률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주마다 물론 다르지만 어쨌든 한국은 한번 재고를 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 미국은 합의됐어? 그러면 그냥 단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가장 좀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아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합의 시에는 굉장히 좀 쉬워도 한국은 합의를 해도 뭐 증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많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류나 이런 것들을 별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니네들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근데 한국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국은 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보는 거라고 하고요. 미국도 주마다 숙려기간이 있는데 그 숙려기간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좀 길어요. 캘리포니아는 6개월 줍니다. 거기는 좀 자유롭고 뭐 이래서 그런지 뭐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숙려기간을 혹시 알아요? 숙려기간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cooling off period라고 한대요. cooling off 한대요. cooling off 한대요. 그리고 뭐 이름은 비슷하지만 뭐 이름도 이제 성격으로 가는 거고, 캘리포니아는 최소 6개월 정도 주고요. 텍사스는 60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플로리다 20일이에요. 한국은 숙려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생각해봐라.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 이러면 이건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개싸움 나요. 저 이거 개싸움 하는 거 본 적 있는데, 이거 진짜 몇 년 내내 가잖아요. 이거 몇 년이, 아니, 이거는 특히 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 뭐 한국도 그러겠지만, 미국은 아이들에 대한 이런 게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양육권을 누가 갖고 가냐, 이거, 와, 피튀깁니다. 소송 장난 아니고요. 변호사들 이거 돈 막 몇 천만 원씩 갖다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둘이 합의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네가 키우는데 내가 뭐 어떤 그 엘레몬이라고 하죠. 그 위자료.
위자료를 내가 얼마를 주고 내가 뭐 금요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내가 데리고 오고 일주일에 몇 번은 보게 해. 이런 것들을 미리 그냥 정해가지고 승부를 보는 게 낫지. 여기서 만약에 소송 간다? 이거 지지부진한 싸움으로 갑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꼭 돈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무조건 돈이 많으면 굉장히 좀 비싼 변호사를 쓴다거나 해가지고 일을 해결하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가정법원에 딱 가면 그 여자 장난 아니게 무섭습니다. 아주 깐깐하고. 그래서 합의가 안 된다면은 이혼이 매우 어려운 게 미국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한국하고 미국하고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이혼을 바라보는 뷰가 다른 거예요. 한국은 좀 숨기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픔이고. 기성세대일수록 그렇고 막 뭐 돌싱인데 괜찮냐. 그래서 왜 그런 결혼정보회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여자가 예를 들어 조건이 안 좋은데 조건 좋은 남자를 바라면은 그렇게 대답한다고. 그럼 돌싱 만나셔야 돼요. 아 진짜로. 그런다더라고요. 아니 근데 내가 물어보세요. 지금 미혼이잖아요. 네. 결혼을 안 한다고는 했지만 네.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미혼인 여성들이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아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뭐 결혼. 근데 이제 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크겠지. 아 그건 그렇죠. 애가 근데 미국은 사실은요. 이게 골 때리는 게 미국이 이제 이혼이 굉장히 쉽다 보니까 합의가 되면 쉽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이 얘기를 좀 하죠. 미국이 한국하고 좀 가장 특이한 굉장히 다른 점이 뭔가 한번 제가 한번 이제 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이혼을 한다는 것이 조금 부정적이고 좀 숨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1도 꺼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좀 보면 미국에서는 정말 좀 한국이랑 굉장히 다른 건 이혼 후에도 가족 행사에 같이 온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맞죠. 이거 진짜 와 이거 나는요 이거 내가 좀 고지식해도 나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내가 이혼을 했어. 우리 아이의 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어. 그러면 내 새 와이프와 내 예전 와이프의 남편이 같이 와서 축하해 주는데 이걸 아주 일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도 가끔 나와요. 네, 가끔 나오죠. 예를 들어 막 레스토랑 갔는데 마주쳐가지고 막 여자 화장실에서 둘이 막 괜히 기싸워 막 이런 것들 가끔씩 나오는데 맞아. 그냥 그건 정말 인간적인 레벨이지 이게 이상하다는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웃기죠 저희는. 야 저럴만도 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는 맞습니다. 거지. 그게 동양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또 뭐가 문제냐면 한 번에서 끝나지 않고 예를 들어 두 번, 세 번 이런 일이 얽히면 한 가정 안에 라스트네임이 다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와이프가 결혼한 남편의 아들과 지금 사는 남자의 딸이 같이 사는데 라스트네임이 달라. 그거를 또 바꾸질 않아요. 왜냐하면 또 언제 헤어질지 모르거든. 근데 이게 특히나 남자가 막 재버리고 이럴 경우에 더 흔한 게 남자가 재버릴 경우에는 보통은 자기의 리프로덕션을 원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아이는 많이 낳고 싶고 이 아내랑은 쪽이 낳고 새로운 아내를 맞았는데 얘랑도 애는 낳아야겠고 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예.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미친놈이죠. 그게 그게 뭐냐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뭐 지저분해 예를 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도 뭐 조니 뎁도 첫 와이프랑 딸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 엠버드랑도 만났었고 물론 다행히도 자식은 없었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남자가 이제 능력이 있고 그런 남자를 만날 여자들이 있고 또 애를 낳고 하면은 막 진짜 애들 막 10명씩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도 제가 느끼는 건데 제가 알고 지내는 미국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런 가정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얘네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상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새아빠고 우리 엄마가 새엄마고 이런 게 조금 숨기고 싶은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이혼의 차이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계의 이혼이 뭐가 있었지? 궁금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이혼을 되게 세기의 이혼들 뭐가 있었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유명한 거 이거 랭킹을 조사한 게 있는데 1위가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영화배우. 이게 헬링 모를 거예요. 옛날 아줌마예요. 옛날 아줌마라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굉장히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 그 배우가 있는데 결혼을 8번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혼을 7번 해요. 그럼 마지막은 지켜냈네요. 예, 약간은 좀 미국에서는 근데 이거 미국에서 조롱 대상 아니에요. 이 아줌마가 워낙에 카리스마도 있고 뉴스 메이커이기 때문에 결혼 8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돈 단위에서 봤을 때 가장 유명한 거는 그 아마존 그 창립자인 제프 베이조스하고 이게 맥켄지 스캇 얘네 결혼한 거였는데
약 380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재산 분할을 해줍니다. 여자 완전 놀았습니다, 이거. 잠깐 살아주고. 그래서 지금은 여자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로 올라섰어요. 결혼 한 번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좀 이게 미국에서는 어떤 감정 싸움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 중에서는 이 세기의 이혼을 우리는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브래드 피트와 우리 졸리 누나의 8년 가까운 소송. 8년 동안 싸웠습니다. 이거 막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TMZ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의 이혼 소송에서의 승자는 변호사들이었다. 라는 얘기가 변호사 돈 어마어마하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뭐 이혼을 했다고 해서 사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쳐다보진 않지만 그래도 일도 타격이 없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탐 크루즈. 예,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하십니다. 커리어의 타격 전혀 없습니다. 사생활 타격 전혀 없고요. 직업에서의 능력도 전혀 뭐 그런 거 데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지금도 또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다고 하고 사실 저는요 이혼 말고 그냥 사귄 걸로만 생각하면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거는 디카프리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식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쿨한 이혼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gwyneth paltrow하고 크리스 마틴, 이건 또 굉장히 쿨한 이혼으로 남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네 건 네가 갖고 내 건 내가 갖고 아이 공동 양육 이거 우리 각자 알아서 우리가 서로 저기 하고 가족 행사 참석하고 그 다음에 애 뭐 있어 이거 다 컨트롤 해와서 지금도 둘이 사이좋게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혼보다도 이혼이 굉장히 유행했었던 한 사례가 있죠. 킴 카다시안. 카다시안은 좀 미국에서는 말이죠. 좀 약간 좀 정신 나간 그 일인으로 좀 보긴 하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그 존재 자체가 약간 밈이죠. Like, what is she famous for? Oh, she's famous for being famous. 맞아요, 진짜. 이걸로 가장 유명하고. 진짜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카르다시안보다 얘가 훨씬 더 조크고, 얘가 비앙카를 너무 어뷰스하고 있고, 잘 트리트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게 지금 여론이라, 네네. 다들 얘는 비앙카한테나 잘해라. 이게 약간 그냥 지금 여론이고, 그렇군요. 카르다시안들은 요즘 약간 제 평가인 게 걔네들의 쇼도 그렇고 뭐 뷰티 라인도 그렇고 뭐 패션 라인도 그렇고 너무도 석세스풀하고 지금 미국에서는 뭐 흐름을 탔죠 완전히. 스킴스 최근에 한국에서 팝업해가지고 그 줄 몇 시간 쓴 거 아세요?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거 뭐였지? 잠깐만 그 스킴스가 걔네 거야? 네! 진짜로. 한국과 바라보는 이혼이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이혼을 했다고 해서 한국처럼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좀 취시하고 약간 좀 감추어 주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언제나 오픈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하고 좀 다른 게 미국에서는 별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separate 돼 있고 우리 잠깐 separate 한다. 그러면 이혼으로 봅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저희 남편과 잠깐 별거 중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still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별거한다? 그러면은 그 말 자체가 이혼했다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이게 좀 신기하게도. 그래서 다른 여자친구도 만나고 막 이렇습니다. 사실 얼마나 이게 힘든 과정이겠습니까? 이게 본인들만 아는 것이고 왜냐면 어려움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고민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리고 뭐 할리우드 이렇게 연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서 그냥 재미로 보지만 누가 누굴 걱정합니까? 얘네들 다 부자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만 잘 살면 돼요. 연예인들 걱정 맞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 헤일리와 오랜만에 만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 저 추천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 그 혹시 결혼 이야기 보셨나요? 영화? 네. 결혼 이야기라는 그런 타이틀 갖고 있는 영화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아니에요. 결혼 이야기 뭔데? 그냥 literally like the marriage story. 스칼렛 존슨 나오는 거. 몰라요. 저는 이혼이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미국이라면 저는 내가 볼게요. 그 영화를 OTT 있어? 있을 거예요. 아마. 어허. 왜냐면 이게 아카데미상인가 아무튼 모두 수상을 했고 이게 스칼렛 존슨이 다들 한국에선 들었을 때 블랙 위도우만 생각하지만 필모가 되게 괜찮거든요. 진짜? 근데 그 중에 저의 개인적인 스칼렛 존슨 필모 원픽이 결혼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 결혼 이야기지 사실 이혼 이야기예요. 근데 제목이 디보스 스토리가 아니라 말리지 스토리고 스포 없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스칼렛 존슨이랑 뭐 상대 남자 역이랑 결혼했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여러 뭐 업앤 다운이 있고 막 문제가 생겨 이렇게까지 이럴 게 아니었는데 막 여기까지 가고 어떤 그 감정적이고 막 어떤 그 리걸 텐션도 있고 감정적인 이모셔널 텐션도 있고 진짜 명륜기 거기 유명한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그제 보겠어요. 네 진짜 그 남자 배우랑 스칼렛 존슨 둘 다 그 눈빛으로 하는 연기 그 되게 좋아하네. 목소리 그거 하나하나가 와 너무 오케이. 몰입해서 보게 되고 좋습니다. 네 저는 정말 만약에 이혼 뭐 감도 안 오고 뭔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전 진짜 결혼 이야기를 너무 추천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영화를 저는 보는 걸로 하고 오늘 헤일리와 재미있는 얘기 나눴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고맙습니다.